그럼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토론 사회를 맡게 된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의 김영국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간상 우리 참석하신 분들 소개는 아까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17년부터 저희가 추진해왔던 대통령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그동안에 이제 논의가 일정 부분 마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일부 내용들은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아마 오늘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쟁점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안을 마련해야 될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탄 없이 의견 주시면 추후에 대통령기록관에서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서대로 박종현 선생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기록 전문가 박종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이 발표 관련해서 토론문을 좀 작성하다 보니까 몇 가지 드는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좀 모아서 토론문을 작성했고요. 이 토론문을 바탕으로 일단은 오늘 몇 가지 질문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토론문 자체가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작성되다 보니까 오늘 발표와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안을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을 또 발표하시면서 또 적어놓은 게 있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을 좀 간략히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제도 진단 및 개선 방향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 개편을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통령 기록법의 전반적인 문제를 단순히 입법 미비 사항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에 대한 논의의 폭이 매우 협소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 미비 사항 해결이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의 혁신의 시작이자 끝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 혁신의 시작은 입법 미비 사항 해소가 아닌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앞으로 10년의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에 대한 설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 다루어진 전직 대통령의 열람, 지정 기록물, 권리 지정 권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공개 재분류, 폐기 절차 등은 대통령 기록관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면 과제만이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 개편을 위한 시급한 사안인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당면 과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또 다른 현안이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를 뒤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당면 과제에 맞서 입법 미비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또 추진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이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면 과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닌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 전반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생산 환경부터 이관, 보전, 활용, 그리고 기록 관리 환경의 변화, 인식의 개선 전 과정에 거쳐 검토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해야 합니다. 특정 업무 담당자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직에서 시작되어서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과 문제의식 공유입니다.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곳은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 기록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관리는 공공기록관리와 달리 현장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지식으로 유추하거나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 기록관의 전문가들만이 갖고 있을 것이며 그 경험과 문제의식은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과 문제의식 공유를 위한 유연성이 발휘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통령 기록법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법의 목적과 필요성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기록 공동체 내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록법의 목적이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얼마나 조응할 수 있는지,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법령상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 기록관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로 확장해야 합니다. 10년 뒤 과연 대통령 기록관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인지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시작의 방향이 어긋난다면 결과 또한 어긋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법 제도의 변화라는 미봉책이 나타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의 개편인지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문은 이것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체계 개편이 아닌 정상화를 위하는 주제로 토론문을 작성해봤습니다. 통합적으로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은 대통령 기록의 안정적인 생산과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2007년에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안정적인 생산과 보호를 통해 활용이 가능할 거라 여겼던 대통령 기록은 지난 10년간의 혼란을 거치면서 이제 당장 생산과 보호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기록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프라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서고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재를 절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사안은 전문성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리 업무 절차 전문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기록에 대한 전문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과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 기록관에는 대통령 기록 전문가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기록을 연구하고 기록의 특성에 따른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를 고민하는 전문가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이기에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전시, 교육, 연구 지원을 위한 콘텐츠 생산 방식은 어떠했는가?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기록의 범주 차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전시, 교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대상은 누구였으며 이들은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대통령 기록의 활용을 통해 대통령 기록관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득으로 대통령 기록관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결국 대통령 기록관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여타 정부기관과는 그 시작부터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계적 중립성이 매몰된 전시와 교육이 설립 당시부터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 전문가의 부족이 예견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대통령 기록관이 보존시설이라는 각인을 지울 수 없게 한 결과입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정상화해야 하는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길에서 대통령 기록 관리를 단순히 이관받는 기록을 관리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기억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기록관이 마주한 현안인 대통령 기록관의 분리는 선택과 준비의 시작이며 의지의 표명일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 기록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념관 등과 연대와 협력을 넘어서 관련 기업기관을 포괄하는 구상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현재와 같이 법에 규정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것에만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제 토론문 이상입니다. 네, 지금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토론해 주신 내용들 답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안대희 연구관님께는 몇 가지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10년 동안 법령 미비사항을 가지고 기록관리 체계,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전반을 지금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한 입법 미비사항을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동안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대통령 기록관리법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우리 윤은아 선생님 토론 끝나고 나서 준비했다 발표 그 질문에 답 주시면 좋겠고요. 거꾸로 이제 저도 이제 사회자니까 사회자는 그 싸움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재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재원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 그 개편 또는 혁신의 지향점은 어디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앞에 발표 연결해서 몇 가지 또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대통령 기록 관리의 전문가로서 어떤 그 역할이나 위상을 갖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 무엇보다 이제 궁극적인 질문은 현재 대통령 기록관이
그 새로운 그 기록관리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돼서 대통령 기록관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기억하고 평가하는 그런 그 기능도 필요하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상현 선생님께서도 그 좀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윤은아 선생님께서 약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한상희 선생님 발표문을 받고 제가 이 발표문을 이해한 것은 2장과 3장에서 성과 한계와 해외 사례를 발표해 주셨는데 그것을 현재 통합 대통령 기록관의 성과와 한계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 개별 해외 사례 미국의 해외 사례를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어떤 장점이라든 모델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토론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대통령 기록 관리 체제 개편이라는 이슈에 나를 좀 더 세워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어떤 대국민 서비스의 장점이라든지 제공 방식에 대한 지점을 논의의 초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발표자의 발표를 제대로 이해했기를 바라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처음 통합 대통령 기록관 출범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국내 대통령 기록관 체계의 한계와 성과에 대해서 꼼꼼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한상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기록학계에서 대통령 기록관 제도의 개선을 바라보는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점점 팽팽해지는 가운데 현 제도의 장단점과 우리가 대통령 기록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무엇인지 점점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자께서 주장하신 내용, 즉 어떤 대통령 기록관리 체제 개편 부분에서 특히 연구 서비스 분야에서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가지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어떤 장점이 분명하다라고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디지털 기반 대통령 기록관리 혁신및 관리 체제 구축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으로 전환할 경우 사실상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모델을 검토하면서 나름 가능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모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아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변수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명백해 보이는 장점은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기록을 기반한 연구 서비스 부분의 활성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합기록관의 경우 태성적으로 정치적이라는 한계 속에서 어느 대통령의 기록물에도 적극적인 연구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미국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이런 점에 있어서 개별화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번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연구 서비스의 관점에서 볼 때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통합 대통령 기록관의 대통령 기록 서비스에서 오는 문제를 어떻게 혹은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모호한 기대감 이상으로 실질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이관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연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통합 대통령 기록관보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생산기관에서 대통령 기록관의 이관과 수집이 더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유리한지 또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에서 분류 및 정리 기술 작업이 통합 기록관보다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시행될 수 있는지 또는 보존 정책이나 보존 방식 측면에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통합 기록관보다 더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제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지정 기록물과 관련된 연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정 기록물의 관리는 아마도 대통령 기록 관리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의 원활한 서비스를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6대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중 총 이관량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고 17대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도 약 절반에 해당하는 25만 건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고 18대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도 약 2분의 1 정도라고 할 수 있는 20만 건의 기록물이 지정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요하고 민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기록들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으로 체제 변환을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이용자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당점을 개별 대통령 기록관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설립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개별 대통령 기록관 설립이 대통령 기록 관리가 가진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맞는 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개별 대통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할수록 좀 더 예산과 정책, 기록관리 프로세스 모든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원활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관부터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이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기록관리 전 과정이 이용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연구 서비스적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전제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개별 기록관이 가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변수 중 서비스 강화라는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상훈 선생님의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편에 대한 소고는 2003년 그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출범된 이후 현재까지의 이제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의 그 변화 과정들과 성과 한계를 잘 정리해 주셨고요. 특히 종전에 이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논의할 때 그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또는 지정 기록물에 대한 이 대통령 측의 활용 측면에 이제 좀 집중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발표에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음을 그 밝힌 측면이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윤라 선생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연구 서비스 지원 관점에서 과연 통합 대통령 기록관보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더 효과적인지 또는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이관이나 뭐 정리 등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질문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서 그 지정 기록물과 연구 서비스 관련된 문제도 말씀하시면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과연 지정 기록물의 활용에도 용이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따 안재 선생님 답변 이후에 답변 준비했다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안재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박종현 선생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토론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대통령 기록 관리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좀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기록관 이제 개정들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저희들에게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토론들을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종현 선생님 의견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현재 대통령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돌아보면서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 전반을 좀 설계하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급하게 이제 2018년에 개정안을 냈던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법은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운영의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개정안에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입법 미비 사항도 있지만 좀 더 크게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기록관의 분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를 좀 고민하면서 그런 판단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기록관의 이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 또 대통령 기록관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사실 이제 방금 이제 질문하셨던 것들을 좀 곰곰이 계속해서 저도 이제 대통령 기록관 온 지 한 2년 반 정도 되는데요. 저도 매일같이 그 질문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도 이제 대통령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뭘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대통령 기록법을 개정하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많은 선생님과 토론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동안의 기록 관리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뭔가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기록관을 가지고 가야 할 이것들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것들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이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미 그 혁신은 이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그때의 그 생각이 어떤 부분은 유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는 특히 이제 IT 기술의 변화, 그리고 이제 기록 정보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권의 확대 요구,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공공기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여전히 보존 중심으로 방점이 찍혀 있다. 제도 자체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한번 큰 틀에서는 한 번쯤 그 체계 하에서 있었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 다른 체계로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또 아젠다, 이런 것들이 토론자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양한 그 혁신 과제를 통해서 매번 저희 직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현재 시급한 과제들은 바로 기술 개선을 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들은 또 다른 혁신 과제들로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에 아마 좀 더 큰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련된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학계뿐만 아니고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선생님, 아까 질문 제가 드린 거에 대해 좀 답을 주시면서 또 그 안대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사회자분께서 주신 질문이 엄청 큰 그림을 저한테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 대통령 기록관 체계 개편의 지향점, 이런 것을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자체가 보존 시설인지 아니면 대중문화 기관인지에 대한 좀 목표의식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무슨 문화기관이라는 역할을 목적을 지향했다면은 대중문화기관으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프로세스를 변동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 자체는 그 문화시설인 이전에 대통령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이 1차적인 것이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 기록관이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이런 방향을 잡는 게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가 좀 혁신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짧은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답변 주신 사안 중에서 조금 궁금했던 게 하나 이제 좀 생기는 게 그 15년 전 대통령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얘기 부분을 좀 하셨으면데 이제 유효한 부분과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통령 기록 관리만 이제 제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전히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제도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이제 논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받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한계는 그런 거죠. 보호나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활용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보면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그 법이 좀 담고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정기록물의 경우 같은 경우도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지정기록물의 이런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좀 최소화하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들이 다르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또 체계와 관련된 근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 법에는 개별뿐만 아니고 연구센터, 도서관, 뭐 전시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국민 속의 문화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되지 않은 구조를 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의 어떤 기록 관리의 어떤 전문성이나 책임성의 부분도 현재는 법에는 당연히 어떤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갖고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혼화된 체계들이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의아한 정도로 그런 법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하실 말씀이 있어서 질문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 지금 논의했던 것처럼 사실은 연구 문화기관으로 거듭나고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데 내부적으로 좀 업무 프로세스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 거의 100만 건 이상이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그 100만 건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은 일반 국민들이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 100만 건 안에는 사실은 일반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는 문서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행정정보 데이터셋, 가치 없는 행정정보 데이터셋을 카운트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좀 그 양쪽으로 과대포장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우리가 질적으로 좀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록물들이 들어왔는지가 파악돼야지만 생산단이나 관리단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되어져야 할 텐데 여전히 대통령 기록관리법 이후에 100만 건 이상으로 기록이 급증했다는 표현만 있을 뿐이지 실제 질적으로 제대로 기록이 관리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도 사실은 거의 뭐 3분의 1이나 절반 가까이가 지정기록물 지정이 되어지는데 물론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기록들이 이제 지정 해제가 되어져서 아마 통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지정되고 있는지 또 이게 이제 사후에 그러니까 이관 시점에 지정하는 게 결국에는 그 과대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건데 결국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아까 이제 보존기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실 생산 시점부터 보존기한을 정하거나 지정에 대한 예비 의견을 이렇게 넣는 부분들 이런 근본적인 생산단의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아 선생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선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종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도 하고 또 윤호환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선생님께서 또 안대희 팀장님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대통령 기록관에 대통령 기록 전문가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 행정적으로 답변하면 팀장 팀은 2명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행정적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이 기록을 연구하고 기록의 특성에 따른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를 고민하는 전문가가 얼마나 있냐 이게 참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일단 이거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이제 개별 대통령 기록관에 그런 이슈가 터지고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이제 좀 자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과연 이런 답변에 대한 전문성을 내가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종현 선생님께서 참 근원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하게 좀 답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작년에 이제 그런 이슈를 겪으면서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답변 자료도 만들고 과연 이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게 정말 계속 고민을 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 이게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이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게 그런 상황이 과연 이게 참 전문가로서의 그런 행동일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발표한 발표 내용도 그런 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외국의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선례는 뭐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그 대통령 기록관이 현재 어떠하게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도 우리가 충분히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통령 기록관은 아직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시관을 찾는 방문자 수는 미국 대통령 기록관과 그 동일한 규모로 거의 한 1년에 한 16만 명 정도 찾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런 양적인 방문 그리고 그분들한테 특히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다시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할 제 의사가 있냐고 물었을 때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박정현 선생님께서 뒤에 또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을 기억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관이 되려면 우리 대통령 기록관이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고민이 많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도 과연 이게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해야지 좀 시원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대통령 기록 관리에 대한 이런 공론화 과정이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이게 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이제 이게 작년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 논란 이후에 전면 재검토를 결정을 하고 이제 공론화를 저희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저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또 고민도 해주시게 해서 이런 자리가 앞으로 저희가 이런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를 고민하고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은아 교수님 토론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은아 교수님께서
잘 이해를 하셨고요. 그 제가 이제 이제 결론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필요하다고 이제 결론이 나야지 이게 발표 내용상 흐름이 맞는데, 이게 발표 내용은 윤은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과와 한계는 이제 통합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고, 또 해외 사례에서는 또 통합 대통령 기록, 한국의 통합 대통령 기록관과 미국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비교하면서 그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가진 한계를 이제 미국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가서는, 이제 또 이제 그 나아갈 방향에서는 이제 그런 개별에 대한 얘기는 빠지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구 지원에 대한 강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니까, 이제 그 윤은아 교수님께서 이제 그 개별에 대한 질문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이제 작년에 이제 추진하면서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좀 발표 내용에서 좀 더 큰 틀, 개별 대통령 기록관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그 국민들에게 이제 열람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이제 발표를 드린 거고요. 그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연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여전히 그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이런 지금 현재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연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그 개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그 형태 부분은 좀 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물리적인 건물을 가지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꼭 이러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연구 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형태가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가진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그런 그 온라인 형태의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꼭 이제 보존과 이런 활용을 하기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않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그런 형태.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막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처음 언론 보도가 이제 170억이나 국민 혈세를 들여서 이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한다는 이런 자극적인 그 타이틀로 이제 기사를 실으니까 이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제 다양한 좀 아쉬운 대목은, 그런 이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건립 형태가 꼭 그런 이제 그 물리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2018년 연구 용역에서 윤은아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진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좀 탄탄하게 이제 준비가 된 이후에 이제 좀 이게 오픈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그 현재 통합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연구 지원 서비스는 이게 통합이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런 객관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별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직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 있어요. 통합 대통령 기록관에서. 근데 저는 이 대통령직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뭐 거의 수박 겉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상과 정치적인 신념, 그다음에 정책 결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재임 시에 그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기반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개인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 대통령직에 한정해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한정적이고 그 대통령 기록 연구에서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뭐 아직도 개별 대통령 기록관은 그 꼭 좀 어떠한 형체가 됐든지 통합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신 이제 지정 기록물에 대한 서비스인데요. 물론 맞습니다. 이게 지정 기록물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정 기록물에 대한 그 취지 자체가 이게 그 생산자에게 잘 보호를 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생산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지정 기록물 보호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서비스 내용이 지정 기록물이 될 수 있는데 자칫 또 잘못하면 이게 그 생산자에게 생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정 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는 저는 이제 좀 양면에 좀 그 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물론 이제 국민에 대한 알 권리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이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런 생산자가 이 자기가 생산한 기록물이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생산을 포기하는 상황, 그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 기록물 보호 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런 두 번째 토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합과 개별 대통령 기록관 간의 이제 역할 분담 관점인데요. 저는 그 지금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되게 뭐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 기록관은 1940년에 처음 발족을 했어요. 그 우리는 불과 13년 됐어요. 미국은 80년 됐고 우리는 13년 됐어요. 그 시기적인 차이가 많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이러한 지금 현재의 제도와 지금 현재의 통합 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장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뭐 시급히 개선된다기보다는 이러한 그 논의를 계속 이제 거치면서 그 미국도 80년 동안 이제 그러한 그 체계가 잡혔듯이 우리 이제 불과 한 13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많이 논의를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그 담당자로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실성이. 자,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설적으로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아마 한성희 선생님께서도 대통령 기록관의 대표 의견이라기보다는 아마 담당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좀 민감한 문제라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대놓고 밝히기 어려운 의견인데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리가 이게 공론화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옳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기념관과 대통령 기록관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크게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그런 개별 대통령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 기록관과 기념관에 대한 개념 구분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꽤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대통령기록관리법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련된 업무 관련된 기록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데 오늘 발표를 좀 듣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형태로 변화됐으면 하는 의지가 보여진다고 좀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향후. 그게 한 가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대통령 기록관이 자체 목표가 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표에서는 이 관련 기업 기관들과의 연대를 말씀하시지만 대통령 기록은 그 고도의 정치적 행위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대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현실적인 뭐라면 오히려 차라리 그들과의 통합을 목표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에서 이런 질문 아닌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오늘 개별 대통령 기록관, 통합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이제 개념 정의를 잘 해주셨고, 아마 오늘 이제 느꼈던 건 저도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동몽이상인 것 같아요. 한 침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침대는 같은데. 그래서 향후에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그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지원 선생님 얘기처럼 사실은 미국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은 기념관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미 이제 기념관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기념관과의 관계 또는 통합, 이런 부분도 좀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사실은 개별 얘기를 할 때 그 전직 대통령 예외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그 기념관을 기록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두 분 발표자들 다시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특별한 말을 근데 아까 사회자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좀 사실 그 생산 단계에 관련된 이제 대통령 기록 관리 관련해서 그 관련된 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이관 받았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기록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 뭐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8년 개정안, 지금 현재 개정안에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 단계를 어떻게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거냐,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또 지원하고 협력해 줄 거냐, 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사실 빨리 통과되고 그것들이 시행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벌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현재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저희 법도 빨리 통과되는 게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저도 이제 기념관과 기록관에 대한 그 혼란,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런 이슈 중심에서 이제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대통령 기념관 건립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더 이제 논란이 가중됐는데요. 근데 이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과연 이제 기념관의 기능을 분리했을 때 그런 그 미국과 같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그런 문화적인 기관으로서 수행하는데 과연 이제 무리가 없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미국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그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용어를 포기하고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으로 이제 그 타이틀을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문서로 그 대통령의 그런 일대를 이제 역사적인 가치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인정하고 그 시민들과 국민들은 그 대통령 개인 기록물, 특히 이제 대통령의 메모장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유년 시절에 만들었던 뭐 조각품이라든지
뭐 이런 소재를 가지고 훨씬 더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전시 주제와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 기념관과의 물론 이제 대통령 기록관과 기념관은 분명한 이제 기능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향후에 이런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할 때 그 기록관과의 그런 같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임기 생산한 행정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설계할 때 그 기념관과의 이미 이제 미국도 지금 루즈벨트 이전의 대통령 기록관은 전부 다 이제 유족이나 재단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이후는 이제 그 민간이 건립해서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의 대통령 도서관 앤 박물관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법 전후로 해서 이런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하고 토론자의 토론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혹시 참석자들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네, 저는 행정운용과 유래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보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요 제목에서부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부감이 왔었거든요. 직설적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 개선이라기보다 대통령 기록 활용 제도 개선으로 바꿨다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한상효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우리 대통령 기록관의 저장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대통령 기록관의 저장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대통령 기록관에 나아갈 길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회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난 사회 갈등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개별 기록관 말씀하셨고 기념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잘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 위주로 좀 홍보를 좀 하고 하면 좀 통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지향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주셨고요. 저장 공간에 대한 질문은 조금 이따 답변 같이 좀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 공석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고홍석입니다. 제가 이제 깊이 있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것도 알게 돼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런 목적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가 운영되는지 몰랐어요. 뭐냐면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대통령 기록물의 철저한 보호를 통한 생산, 증진, 미래 세대 계승을 위해서 이걸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위한 이 보호냐?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일국의 대통령이고 하면 국민에 대한 굉장히 투명성 또 책임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록물에 대한 보호 제도는 기존의 보존기관이라든지 비밀 기록물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다양한 비공개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그 생산자 본인이 어떤 그 지정 기록물을 해서 어떤 봉인을 하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민주주의 이 체제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성, 굉장히 투명성은 그만큼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걸 도입함으로써 행정적 그런 불필요한 논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해제하려면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데, 이게 그 고검하고, 그리고 또 고검의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게 헌법 개정안 발의할 때나 되는 이게 엄청난 그 정치적 행정적 낭비 요인이거든요. 사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과연 제가 이제 문외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우리가 이 기록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이거를 둔다는 것은 그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제 견해가 의견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숨은 속사지, 그리고 생산을 그 권장하기 위해서 이걸 뒀다는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을 담당한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거기에 따른 그 의사결정 내역이 보존이 돼야 되고, 보존이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그 규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걸 둔다는 게 이게 이제 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후진적인 좀 생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특히 그 최근에 전문가 의견 수렴할 때 지정제도와 관련된 의견이 어떻게 좀 나왔는지도 함께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 청중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사부 선생님. 그 유래욱 팀장님께서 저장 공간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통합대통령기록관 설립할 때 연구 용역 했을 때 그 5대 25년간 이제 5대에 걸친 대통령이 퇴임하고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할 때의 양을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 기록물을 감안한 거고. 그러니까 현재 그 건립 당시에 이제 5대를 감안하고 했는데 우리가 3대는 이미 받은 시점이고요.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20대 대통령 기록물을 받으면 이제 만고인 상황인 거죠. 그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작년에 이제 개별 대통령 기록관 하면서 저희가 이제 행정박물 선물 소고는 83.7%라는